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96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박구영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그 안전관리, AI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등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구영 대표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그너스의 박구영입니다. 오늘 196차 웨비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상 AI를 통한 산업 현장 무쇠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회사 현황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린 장표는 수량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고 핵심적인 자료만 좀 설명드리면서 본 그 영상 AI 안전관리 시스템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IoT와 영상 AI의 전문 영역을 사업을 주 관점을 하고 있고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설비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술에 그 주안점을 두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는 이제 저희가 2017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경남 창원의 로봇 제조센터에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역삼동에 R&D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그 모토가 되는 철학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베이스의 관점은 우측에 보시면 지금 장표에 별표가 되어 있는 점선 구간인데요. 최근에 뭐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돼서 AI와 여러 가지 뭐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반 제공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많이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수많은 설비와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엣지 디바이스에 관련된 저희가 제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 뭐 의료, 금융 분야에 IoT 연동을 통해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는 올려드리는 역할까지만 하는 게 저희의 주 역할이고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나면 그때부터 데이터 가공과 그다음에 서비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과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많은 개발들을 통해서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술들과 스마트 공장도 저희가 관련된 기술들을 IoT 기술들을 공장은 36개 정도의 공장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영역은 스마트 제조 부분이고 스마트 시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확장해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비 데이터 수집 연동 기술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송해주기 위한 로라와 와이선 기반의 무선 모듈들이 있고 유선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그런 게이트웨이 장치들도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희가 개발했던 디바이스의 IoT 센서 통신 모듈, 최근에는 이걸 엣지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습도라든지 뭐 진동, 그다음에 다양한 입출력,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등에 대한 데이터와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실제 깔려져서 5년 전부터 많은 현장에 깔면서 지금 확장해서 설치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전력 부분에도 저희가 10년 전부터 한국전력의 많은 이제 변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송전 관련된 슬로에 더 저희가 데이터 수집과 측정을 해주는 부분이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뭐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또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발생돼서 변전소가 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예방 진단 기술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에 현대중공업이었죠. 현대중공업 일렉트릭에 저희가 공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적재를 잘 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 보이시는 장표의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의 센서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저희 엣지 모듈에서 수집해서 클라우드 혹은 온프라미스 돼 있는 로컬 서버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올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AI 데이터 분석과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와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는 여기까지 API만 연결해주면 대부분의 예를 들면 메가존 같은 이런 웹 서비스 하는 회사나 그다음에 아마존 뭐 MS 같은 이런 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있는 상태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그런 제조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구조 이런 구조들을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영상 안전 카메라 기반의 어, 인체 탐지를 통한 영상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기술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현대자동차 울산 본공장에 설치되어서 수평 전개 대상 모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5개 제조 라인 공정에 물류까지 해서 지금 계속 확대 어, 중에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선박에 소리를 진, 소리를 진단해서 고장 예측해 주는 것도 대우조선에 제가 납품을 해서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개 공장에 적용됐던 그런 생산 정보와 그다음에 물류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공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뭐 대형 현황판이라든지 데이터 게더링 장치 현장 설치가 되어 있던 이런 이제 사례 사진입니다. 회사 소개는 이렇게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했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딥러닝 기반의 자급자 제스처 인식을 통한 영상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제조 공정 내에 위험 구역이 설정이 막 위험 구역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위험 구역에 대한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감시 제어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제스처 인식을 통한 영상 안전관리 시스템의 어떤 내용은 좀 전에 회사 소개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에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꼭 사람과 로봇 혹은 사람과 설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또 많이 현장에 공급되고 있는데 로봇과 로봇 그다음에 로봇과 설비 간의 어떤 그런 충돌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어,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들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면 모델링화해서 충분히 안전 관리를 진행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제를 제스처 인식 기반의 안전 관리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인체의 제스처를 저희가 진단해서 탐색해서 안전 관리를 판정하기 때문에 제스처 기반이라고도 하고 혹은 또 버추얼 펜서 기반의 안전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같은 어떤 대체하는 그런 감시 기능과 그다음에 판정 기능을 넣기 위해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데이터 수집과 현장 적용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뭐 특허도 굉장히 빨리 6개월 만에 특허가 획득이 했었고요. 19년도에 이런 예를 들면 욜로를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욜로 3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욜로가 8까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욜로의 기본 모델을 저희가 활용하고요. 대부분 영상 A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욜로라든지 뭐 다른 AI가 모델들이 대부분 구글이나 혹은 아마존이나 뭐 이런 MS에서 만든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 모델을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형태들의 사업들을 AI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를 모델은 있지만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 기본 이미지 데이터를 어노테이션하고 라벨링하고 그다음에 강화 학습시켜서 서비스하는 부분까지는 많은 이제 절차와 그다음에 최적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구역 침입과 울타리 침입 그다음에 화재 감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적용을 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업자가 쓰러진 상태라든지 뭐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조리사가 모자를 쓰지 않고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위험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설비가 있다 그러면 카메라의 대수는 화각과 앵글이 얼마나 잘 잡히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대수는 정해집니다. 그러면 통제구역과 감시구역의 현장별 위치에 대한 분석이 현장 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카메라를 설치 구조를 잡아서 전체 관리 범위와 그다음에 관리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어, 정해서 설계를 해서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 제조 현장에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단조 공장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공장은 전기차 공장으로 라인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만 크랭크 샤프트라는 자동차 엔진 부품을 찍어서 그다음에 검사기를 통과해서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그런 파레트 공정인데요. 이와 같이 활짝 열려 있는 거를 현장에서는 이제 개구부라고 그럽니다. 안전 분야에 쓰이는 용어로서는 개구부라고 하는데 작업자가 이 안전 위험 구역에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영역에다가 레이저 센서라든지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센서 기반으로 광센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이 진입이 감지가 되면 이제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체계로 안전 관리를 합니다만 작업자들이 그 자기들 이제 빨리 수시로 드나드는데 너무 그 소리가 울리고 이런 게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버리거나 그다음에 변칙적으로 자기가 안 쓸 때만 안 들어갈 때만 이제 하는 상식해야 되는 이 시스템을 변칙적인 어떤 해제를 해서 많이 활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자의 접근이나 사고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는 것을 2019년도에 저희 쪽과 협업하면서 협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영상 AI 안전 관리를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을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뒤로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화각에서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구간이 기역자 구간이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작업자가 다녀야 되는 동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을 어, 이 로봇에 치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를 이제 안전 관리를 하겠더니 작업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대한 부분도 효과적으로 관리되면서
보존 활동을 효과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이제 화면이 빨갛게 전개되면서 그 위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런 제스처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업자 모션 인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 가동 중인 설비에 진입할 때 LS를 주고 설비를 제어시키는 기술, 그다음에 쓰러지는 기술, 설비 화재 이상을 화형을 감지해서 화재 발생을 인식하는 기술들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로 쓰고 있던 이런 라이트 커튼이라든지 스캐너 같은 이런 걸로 썼던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사람의 그 모션과 인체 그, 부분만 탐지해서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금에 가장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게 협착 사고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 분야에서 추락 사고가 가장 그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협착이나 끼임 사고가 중대재해에서 가장 사고 빈도율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영상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메뉴와 기능들을 그다음에 대개 3개월 정도면 안정화까지 도달되는 부분이고요. 기획 단계로부터 설비를 만약에 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5개월 정도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 제 현장에서 주로 사건들이 일어났던 모든 실사고가 일어났던 실제 그 유형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프레스에 사람 동작 중일 때 손을 이제 넣은 부분인데 사실은 프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안전관리법상 3m 선에 펜스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지켜지는 현장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많은 현장들에서 설비가 가동 중일 때 어, 안전관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설비가 가동 중일 때 작업자의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과 접근으로 인해서 끼임 사고가 난다든지 옷이 말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장비가 돌아가는 운용 중이라는 부분을 알게 해주는 그 설비의 가동 유무에 대한 부분을 IoT 저희 엣지 통신 모듈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로 가져와서 설비가 가동 중임을 알게끔 저희가 하고 그 위험 구역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설정을 해서 사람이 그 가동 중인 설비 근처에 갔을 때는 설비를 이제 중지시키게끔 해주는 그런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IoT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환경들 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뭐 지게차가 다니는 구역, 그다음에 회전 설비가 돌아가는 구역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성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장표 하나를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훨씬 더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장표입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회사 소개는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로 딥러닝과 IoT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의 단조 소재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랭크 샤프트를 이제 단조로 찍어서 가지고 오면 하루에 한 800개에서 1000개 이상을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서 위험 공정에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위험 구역에 사람이 로봇 등이나 설비가 운영 중일 때 그 위험 구역 내에 들어가면 알람을 알려주고 설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명 손실과 자산 손실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틀기 전에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구역이 있는 이런 구역을 레드존으로, 즉 위험 구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사전에 해놓습니다. 해놓고 지금 작업자가 접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반년 전에 찍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저희가 시스템이 저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리얼자 형태로 지금 위험 구역을 설정을 했고 여기에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 시스템이 이제 알람을 알리고 설비를 중지시키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 로봇은 6,500톤짜리 로봇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비도 크고 사람이 한번 조금만 닿아도 큰 중대한 그 사고가 사람이 그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형님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지금 이제 우측에 저희가 설비가 실제 가동되고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손을 뻗어서 쭉 진입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욜로 A 기반으로 하지만 저희가 스켈레톤 기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 관절 두 개 이상의 대관절 두 개 이상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때 사람을 간주해서 하고요. 동물이나 뭐 새, 조류와 같은 경우의 관절과 인체 관절은 다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것들도 저희가 해결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형님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보시면 이 구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0.3초 만에 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레드존에 인체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어, 아이고 형님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계속 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알람 울리고 말을 걸려야 되는데 좀. 화면에서는 이렇게 계속 작업자가 안전관리자가 와서 알람 끄기라는 버튼과 확인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현장에 로봇은 가동되지 않고 작업자도 더 이상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는 10분 내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의 제조 로봇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노동자 4명당 1명의 로봇이 들어갈 정도로 계속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2022년도 한 해에만 6,800명의 재해가 발생되었고 32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 자료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던 자료여서 대구 자료가 있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는 레이저 스캐너나 라이트 커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작업자들이 자기 생산성과 수율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알람을 울리니까 귀찮으니까 해제를 임의적으로 해제시키거나 변칙적인 사용을 해서 그때 많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약간의 이제 방심한 사이에 사고가 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로봇이 적용될 때 로봇과 위험 충돌을 예상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카메라 각도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버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욜로 A 기반에서 카메라가 들어오면 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학습화시켜서 현장에서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AI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구축할지를 저희가 아키텍처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5년 동안 약 15,000장 정도의 위험 유형 데이터는 확보했습니다. 위험 유형 데이터라 하면 현장별로 제조 환경과 설비의 위치도라든지 카메라 각도가 다 다르고 플랫한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에서 가려져서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 셋별로 받아서 제가 학습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 IoT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카메라가 죽었을 때 위험 구역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고장났으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죽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냐라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컴퓨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중간에 각종 기계를 다루고 있는 PLC 간에 상호 매 실시간마다 1초마다 실시간으로 서로 작업 장비들이 살아있는지 라이브한지를 체크해주는 하트비트 통신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서로 간의 온 디바이스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있는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합니다. 사람 목숨을 보호해 주기 위한 기술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설비가 고장 났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 있을 경우에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현장 도면 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 점선 부분들이 이런 로봇 현장도 있습니다. 로봇이 상단에 있고 작업자가 하단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자 동선 구역이 카메라에 시각적으로 겹쳐지는 그런 공정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을 빨간색 점선으로 구성하고 파란색 부분은 작업자가 들어가도 무방한 구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수량을 정하고 그다음 GPU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제조 현장과 그다음에 IoT가 연결되어서 통신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버에서 영상 AI 결과 데이터가 계속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작업자가 관리되는 부분까지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도 위험 영역에서 사람이 실제 테스트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됐던 부분에서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0.3초, 1초 이내에 설비까지 완전 제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어, 고도화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위험 요령 저희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합성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는 화재를 불을 내서 그 화재 기능이 된다 안 된다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이미지 위에 오리지널 레이어를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던 그 화염에 대한 이미지를 올려서 이제 레이어 믹스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영화 촬영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꽃의 작은 거에서 큰 불꽃까지를 세그멘테이션을 해가면서 화재 위험도를 발생시키는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하나 이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저희 인체 관절은 인체 관절에서 17개의 큰 대관절 위주로 특징점을 저희가 둬서 그런 스켈레톤 포인터 디텍션을 통해서 이 모델은 욜로 모델과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 제스처를 어떻게 앉았다 일어설 때, 그다음에 옆으로 돌아왔을 때 관절의 움직임의 특징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 이후에 안전관리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걸어갈 때의 동작이 이 스켈레톤 표면 이미지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쪼그려 있다가 일어설 때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사람마다 행동 패턴과 특징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슬라이스별로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링을 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 처리를 해서 관절의 움직임으로 봐서 구조물에 가려진 사람의 어깨라든지 얼굴의 일부, 그다음에 뒷모습의 일부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 모습은 사람이 맞다라는 부분을 제가 판정시키게끔 강화 학습을 해서 수동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컴퓨터가 설치되고 자기 얼굴이 보여지면 작업자들이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작업자의 얼굴이 뿌옇게 보이도록 얼굴 마스킹 기술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어, 스켈레톤과는 다르게 가우시안 블러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얼굴을 추출한 그 위에 마스킹 처리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대구에 있는 저희가 이제 모 공장에 또 이제 저희가 확산해 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점은 뭐냐면 저희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은 영상 AI가 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이미 현대자동차의 단조 공장, 그다음에 단조 물류 공장 이런 부분에 5개 현장에 카메라를 20대 가까이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계속 확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시스템이라는 부분이고요. 기존 광학 센서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결코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필츠 같은 그런 독일 그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싼 제품도 900만 원, 일반적으로 1,300, 4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알림만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사고 원인 어, 규명과 그다음에 향후 대책까지도 확실하게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가격도 계속 솔루션 가격도 합리화시켜서 코스트 다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 자료는 좀 공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저희는 이제 뭐 협업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과 우리 C3 멤버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부영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별표 있는 거 맨 처음 장으로 좀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이 장표는 아직 안 보이시죠?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별표에서 그 데이터 예, 수집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예, 예, 요 장표,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AI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관리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5년 동안에.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현대자동차가 재미가 있고 그 뚫기 어려운 그 대기업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부분이 성공하기 위한 좀 비중이 몇 대 몇 대 몇 정도가 되느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째는 현장 경험 지식 대 네. 데이터 세트 대 네. 솔루션 몇 네. 대 몇 대 몇 정도로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우선 현장 경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 정도가 현장 요인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상 AI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중이 20%는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죠. 즉, 이렇습니다. 계구구, 즉 이제 오픈된 공간이 많은 그 위험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관리를 해도 될지, 그래서 단순하게 관리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판단된 현장 조사와 설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은 이제 30% 정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30에서 40% 이상이라고 봅니다. 위험 유형에 대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수집이 필요합니다. 즉, 작업자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가만히 서서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엎드리거나 혹은 옆으로 자세를 돌리거나 그다음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 움직이는 설비가 다가와서 이제 부딪히는 경우인데 그런 각각의 모션들별로 이 데이터가 다 슬라이스 돼서 수집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0%이고 나머지는 작업자들이 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을 때 현장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과 작업자들의 활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30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현대차에 적용된 그 현장은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공정에는 아직까지도 그 광센서를 통해서 쓰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용되어 있는 5개의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거긴 가면 안 돼. 거기는 이제 카메라가 있어. 거기는 가면은 바로 울리기 때문에 가지 마. 자기들끼리 안전의식이 자율적으로 고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험하다, 가지 마라,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울리면 삐리삐리삐리 하고 울리면서 설비도 서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 각각의 반장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작업자들이 스스로 변하는 게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밝히니까 되는구나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합하면 한 100 정도가 되고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자, 지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장 경험 지식,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현장 작업자나 예, 혹은 예, 박부영 대표님 팀에서 같이 해야 될 현장 지식 경험이 몇 퍼센트냐. 이걸 성공하기 위한 부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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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0%? 예. 그렇게 보면 30%? 예? 50%가 50% 정도가 예.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현장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라고 예, 50%. 예, 그 예. 다음에 그 안정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분이 성공에 몇 퍼센트나 영향을 끼치나요? 예, 그거 30% 이상입니다. 30%. 예, 그다음에 솔루션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 한 20% 정도라 야, 보시면 됩니다. 20%.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술 독립군 방에 올렸어요. AI 부분에 대한 부분에 57명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랬더니만 그렇게 답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박부영 대표님은 50대, 30대, 20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현장에 있어서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전부도 우리가 잘못하면 챗 GPT만 나오고 AI만 무조건 되면은 전부 성공하고 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현장 경험과 지식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된다. 네. 어디서 답을 끄덕이는 게 많이 들리네요.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던 거예요. 네, 지금 예. 제가 오늘 박병 대표님을 오래전서부터 만났었는데 이제 이게 얘기가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뭔 얘기냐 하면은 AI 솔루션만 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 밑단에서 받쳐주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얼마만큼 우리들이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센서 입장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부분을 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와 이런 부분이 서로들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성공을 하지 한 개만 잘못돼도 이거 실패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제가 한 7년 정도 모아놨었던 그 인터뷰 자료예요. 네, 이 58번째로 제가 우리 박부영 대표님을 제가 여기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온 거 좀 드릴게요.
장승철 대표님이 제스처 인식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재 몇 회사나에 설치 운영 중이신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현대차 사실은 이 초기 솔루션 가격이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가인데요. 뭐 현대자동차니까 그렇게도 저희들도 많이 비싸게 받았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업체 등 해서 3개 현장에 저희가 기업에 적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공장이요? 몇 개 3개 현장? 회사, 3개 회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 회사에. 그러니까 일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좀 런칭이 되는 쪽을 제가 보고 있었고 어, 이제 저희가 하반기 정도 전에 완전히 그 가격을 절반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하드웨어 칩셋 기반으로 저희가 이 솔루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엔비디아에서 만듭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가격을 거의 절반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설이라든지 많은 그 기업들에게 솔루션 레벨로 뿌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기술 독립군이 전부 영업사원 하면 되겠네, 그죠? 아, 예, 그러면 예, 안전 문제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거든요. 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석근 대표님이 질문하셨네요. 독일 필츠 안전 시스템과 차별화된 장표가 있나요? 운전의 신뢰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전 예측도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 예. 이제 필츠는 굉장히 이제 정말 글로벌 그 안전 분야에서는 메이저 회사입니다. 여기는 광학 센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이런 안전 시스템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TUV 인증이라는 부분이 이제 안전 관련된 필증 인증인데 그 역시도 독일에서 하는데 필츠 시스템에서 나온 솔루션을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기아차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주로 이제 광센서들입니다. 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렴한 게 8, 900만 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필츠는 확실히 TUV 인증을 다 획득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기적인 안전에서는 보장이 된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영상 AI는 KTL 한국전자 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하는 그 부분에서 영상 AI를 통한 안전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험 성적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점이 좀 있다 보여지고요. 경쟁력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솔루션으로 나오면 필체에는 아직 이런 영상 안전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 하드웨어적인 게 필체 쪽 제품의 솔루션들이고 주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양산형 제품, 예, 낮은 가격으로서 이 부분을 대중으로 확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직접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문 직접 해주시죠. 자, 어느 분이 질문하실 수 있는가요? 우리 김재학 대표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용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반갑습니다. 현대제철에 지금 많이 컨설팅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적용할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박부영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네네. 우리나라 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지게차입니다. 네네네. 그 지게차 작업이 우리나라 전 공장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그 지게차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지금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은 혹시 좀 확보돼 있으십니까? 아,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게차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실 십몇 년 전부터 많은 대학과 기관 내서 정부 국책 지원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아직 사실 알려진 성공적인 제품은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게차의 후면부가 이제 쇠뭉치로 거의 되어 있고 앞쪽이 이제 쉽게 말해서 포크처럼 집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레트에서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바레트를 들어서 올릴 때 그 부피가 운전자의 시각보다 더 높거나 크면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이 했던
감사합니다. 그 연구 과제들이 주로 센서 기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다면 물리적으로 한다면 포커에 해당하는 그 앞쪽에 구조물을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도 있고 혹은 발상을 바꿔서 천정부에다가 지게차가 움직이는 천정부에서 카메라를 이제 탑뷰라고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지게차가 이동하고 있으면 지게차의 작업 반경 범위에서 사람이 보이면 지게차도 저희가 통신으로 바로 멈출 수가 있거든요. 지게차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로 통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단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기술은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1차 제품 내놓고 런칭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네. 차덕근 대표님 손 드셨어요. 직접 얘기 좀 한번 하세요. 아, 네. 아, 네, 차덕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시는 것 같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뭐,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같이 한번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나중에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네, 네, 오늘은 그냥 아까 제가 필즈 얘기했는데 네, 네. 만약에 필즈에다가 이런 솔루션을 팔 때에 대한 어떤 장벽이 좀 있나요? 어떠신 겁니까? 만약에 이제 필즈가 이걸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솔루션이 좋다면.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그랬을 때 아까 내가 그런 장표를 원했던 건데 네, 네, 그런 거 하나를 좀,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예, 다음에 아까 그 지게차 얘기는 뭐, 제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후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는 사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설계서부터 중요하죠. 그렇죠? 요새 이제 제가 그 AI 자율 제어 쪽에 이제 그 자문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율 공장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사람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아까 그 예측 관점으로 좀 이렇게 어, 안 하게 동선을 뭐 예를 들어서 리커버리 한다던가 네, 네. 또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경영자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던가 사후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에 예측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장님 좀 고민 좀 하셨나? 그거 좀 아,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표에 좀 많이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그 위험 유형 데이터셋이 저희가 제조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저희가 지금은 90% 정도의 그 안전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95%, 96% 정도 도달되려면 제 생각에는 한 6만 장에서 7만 장 정도의 위험 유형 이미지 셋이 데이터 셋이 확보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비중은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4단계 에 적용된 영상 AI 안전 시스템 정확도가 96%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9%가 돼야지 어떻게 90%된 걸 내놓을 수 있냐 이러는데요. 이제 그게 위험 유형이 예를 들면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0가지의 위험 유형 중에 96%가 현재까지는 테슬라는 확보를 했다라는 의미고 저희는 90% 가까이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 4%는 즉 1000장이면 400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유형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확보를 해 간다면 그게 된다는 게 96%인 거고요. 확보된 96%에 의한 재현율이라 그러는데 재현성은 거의 99% 이상입니다. 즉 모델링이 돼 있는 학습 화면에 대한 게 다시 재현이 되는 영상이 나오면 바로 그건 인지하는 거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AI를 잘 우리들은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니까 최근의 트렌드도 그렇지만 AI라는 글자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AI를 모델을 쓰지만 그 모델을 현장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90% 정도의 현장 위험도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게 목표라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나중에 한번 별도로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시도록 하시죠.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예. 제가 하나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8월 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박구영 대표님하고 제가 미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역삼동 6번 출구에 있는 회사를 좀 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아까 지금 미리 사전 조율해서 8월 1일 날 방문을 드리도록 하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현대자동차에서 15,000장 정도의 지금 장표가 좀 준비됐다고 그랬죠? 네네.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6만 장 정도가 만들어지면 거의 완벽해지는 겁니까? 위험도의 90% 정도는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가려지고 음. 구조물에 의해서 안 보여지고 작업자가 뭐 일부분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90%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간으로는 4, 5년 정도 더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박부영 대표님 쪽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현대자동차 5년 해오시고 그 장표를 모을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요? 저는 아직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영상 AI 한다는 회사가 또 2, 30군데 생겼거든요. 예. 근데 그건 뭐냐면 그 CCTV 요새 카메라에도 지능형 AI 카메라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카메라 달면 침입 탐색 다 되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놓으면 되지 않냐는데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위험 유형에 대한 부분이 10에서 20% 정도를 카메라 회사가 학습시킨 거를 카메라에 펌웨어에 코팅시켜서 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영상 AI 카메라는 화면에서 화각에서 보이는 구조가 플랫한 상태에서 인체 이미지가 뚜렷한 외관의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판정하는 그런 영상 화질 상태인데 제조 현장마다 구조물과 사람의 움직임이나 제스처가 다 다양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사람 목숨이 지금 인명 보호가 걸려 있는 영상 안전에다가 솔루션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제가 부분. 그 장표를 저는 우리 박부영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요 AI 몇십 개 회사가 나타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아까 얘기했었던 8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 벌써 5년 동안 현대자동차하고 많은 회사들 했고 앞으로 5년을 좀 더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산업 분야의 이쪽 부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 박병 대표 오래전서부터 배웠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절 인연이 온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때가 됐다. 예, 기술의 혹은 사회적인 법적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돼서, 이제는 우리가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 대표님 크게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